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공식 대리점 제이스 기술지원팀의 권호성 과장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지터와 TDR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그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터를 왜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터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에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터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죠. 기존부터 쭉 있어 왔지만 과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에는 시스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여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지터에 의해서 생기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은 신호의 스레시홀드 대비 높낮이를 통해서 1010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미터에서는 깨끗한 신호로 보내진 신호가 전송 선로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터를 갖게 됩니다. 그럼 리시버 쪽에서는 트랜스미터에서 보낸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 에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터를 분석하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터의 정의와 그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터는 사전적인 의미로 불안정한 떨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처럼 디지털 쪽에서 말하는 지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시간적으로 이상적인 위치로부터 신호의 유의 순간의 편차.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시그널의 유의 순간은 그 데이터가 바뀌는 순간, 즉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바뀌는 트랜지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의 엣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트랜지션의 이상적인 위치는 기준 시간을 의미하는데 바로 클럭이 그 역할을 합니다. 즉 클럭으로부터 신호 엣지의 편차가 지터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신호가 0에서 1로 변화하는 트랜지션 부분입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신호의 전송이 지속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의 타이밍을 가지면서 신호는 트랜지션해야 되죠. 하지만 실제 신호는 이렇게 이상적인 타이밍으로부터 오차를 가지면서 트랜지션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올라간 부분 그리고 가장 늦게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의 차이가 바로 피크 투 피크 지터가 되는 겁니다. 지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절대 시간으로 표현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올라간 신호의 타이밍 값이 60피코세컨드, 그리고 가장 느리게 올라간 신호의 타이밍 값이 40피코세컨드라고 했을 때 이때의 피크 투 피크 지터는 절대 시간으로 100피코세컨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표현한 방법인 UI로 나타내는 방법은요. UI는 유니티 인터벌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니티 인터벌은 하나의 데이터 값이 갖는 시간, 즉 1비트의 시간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레이트가 2.5GBps라고 했을 때 1비트의 크기는 400피코세컨드이므로 이때 1UI의 값은 400피코세컨드가 됩니다. 그리고 지터의 값은 아까 100피코세컨드였죠. 그래서 UI로 표현하면 지터는 0.25UI가 됩니다. 라디안으로 나타낼 때는 1UI를 2파이로 해서 여기에서 지터가 0.25UI니까 라디안으로 나타낸 지터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방금 알아본 것처럼 지터는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좀 더 많은 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요. I 다이어그램, 메저먼트 트렌드 커브, 지터 스펙트럼, 베스트 오브 커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I 다이어그램은 신호의 품질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입력된 신호를 리커버리된 클럭에 따라 조각을 내서 쌓는 건데요. 각각의 다른 비트 스트림이 쌓이면서,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 000, 001, 101 같은 다른 비트 스트림이 쌓이면서
사람의 눈의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아이 다이어그램의 크로스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크로스 포인트가 지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터 트렌드는 지터의 어떤 주기성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X축은 입력된 신호와 동일한 시간값이고요. 그리고 Y축은 지터 값을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위치를 0으로 보고 그보다 트랜지션이 빠르면 마이너스 값, 그리고 트랜지션이 느리면 플러스 값을 갖고요. 지터의 주기성을 판단하기 좋은 그래프입니다. 어떠한 주기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 지터 트렌드를 FFT를 통해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낸 것이 바로 지터 스펙트럼입니다. 지터 스펙트럼을 통해서 지터의 주파수 성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디버깅 포인트를 찾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오브 커브는 그 모양이 욕조같이 생겼다고 해서 베스트 오브 커브라고 불리는데요. 데이터 신호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을 때 지터의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토탈 지터와 지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아이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신호가 더 좋은 신호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신호가 더 지터가 없는 깨끗한 신호일까요?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은 당연히 아이가 크게 열려있는 1번 신호가 더 좋은 신호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래를 보시면 토탈 지터와 지터 구성 요소를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지터를 분석하면 전체 지터 양을 나타내는 토탈 지터, 즉 TJ뿐만 아니라 RJ, DJ, DDJ와 같은 값들이 표현됩니다. 혹시 지터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은 지터를 각각의 발생 메커니즘에 의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토탈 지터는 측정 시간에 따라 그 크기가 계속 증가하느냐 또는 일정하냐에 따라서 랜덤 지터와 디터미니스틱 지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즉 측정 시간을 길게 할수록 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 지터를 RJ라 하고요. 어느 정도 그 지터의 크기가 커지다가 측정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그 크기가 일정한 지터를 DJ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베스트 오브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수평의 값이 바로 지터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BR이 작아질수록 그 지터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DJ의 값은 어느 정도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RJ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터 측정의 초반에는 DJ의 영향력이 크지만 결국 나중에는 RJ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시 지터의 분류로 돌아가면 이 DJ,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그 크기가 일정한 이 DJ는 데이터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디펜던트 지터, 즉 DDJ, 그리고 데이터 인디펜던트 지터로 나누어집니다. DDJ는 데이터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1010이냐 또는 111000이냐에 따라서 지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들이고요. 데이터 인디펜던트 지터는 측정 시간을 아무리 길게 해도 그 크기가 일정하지만 데이터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지터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그 지터의 발현이 주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PJ 그리고 BUJ로 나눠지고요. 이제 DDJ를 다시 나누어 보면 ISI 그리고 DCD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티 사이클 디스토션, 즉 DCD는 말 그대로 듀티 사이클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지터를 일컫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점선으로 된 신호가 듀티 사이클이 완벽한 신호고요. 그리고 실선처럼 듀티 사이클이 손상되게 되면 지터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레시홀드가 오프셋을 갖게 되어도 지터가 발생을 합니다. 또는 라이즈 타임과 폴링 타임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ISI는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신호가 지나가는 전송선로, PCB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커넥터, 와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송선로는 보통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신호에 대해서 로우 패스 필터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전송선로를 지나가게 되면 원래 빨랐던 라이즈 타임이 보시는 것처럼 느려지게 됩니다. 라이즈 타임이 늘어지면서 신호가 자기 레벨까지 다 못 올라가거나 못 내려가면서 지터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트랜지션이 연속으로 반복되는 구간이거나 반대로 트랜지션이 오랫동안 없다가 생기는 이러한 구간에서 지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ISI의 발생 메커니즘인데요. 리플렉션에 의한 ISI의 발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의 트랜지션이 전송선로의 임피던스 미스매칭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리플렉션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반사파가 뒤쪽의 트랜지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고 계십니다. PJ는 이름 그대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지터인데요. 보통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터를 측정했더니 파워 스위칭의 주파수 성분으로 지터가 발생한다던가 또는 클럭의 주파수 성분으로 지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특정 주파수 성분의 지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지터에 비해서 그 발생 원인, 그 소스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럼 이제 토탈 지터와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앞쪽에 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다이어그램만 보고는 그 신호가 지터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터 중에서 RJ와 DJ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1번 신호는 I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는 신호가 2번 신호에 비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지터를 분석해 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DJ 성분은 거의 없고 RJ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알아보셨던 것처럼 DJ는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더 이상 그 크기가 늘어나지 않고 RJ는 그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우시안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한 초반의 신호는 1번의 신호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만 BER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일 때의 지터를 보면 RJ가 상대적으로 큰 1번 신호는 결국 더 많은 지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 다이어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그리게 되면 나중에는 1번 신호의 I가 더 많이 닫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번엔 지터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타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지터의 측정은 듀얼 디렉 모델링을 사용합니다. 수학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듀얼 디렉 모델링은 DJ 값을 실제 측정을 해서 나타내고요. 측정을 해서 두 개의 디렉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DJ를 정리해서 나타내고 여기에 RJ 값을 컨볼루션해서 토탈 지터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RJ 값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그 크기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터를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아마 어디까지 지터를 측정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갖고 측정해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RJ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똑같은 시스템을 측정하더라도 짧은 시간 지터를 측정한 사람과 긴 시간 지터를 측정한 사람의 지터 값이 서로 다를 겁니다. 이런 기준을 보통 BER로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많이 기준으로 삼는 BER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라는 거는 10의 12승계 비트를 보냈을 때 한 개의 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확률적인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RJ는 가우시안 분포를 갖기 때문에 그 시그마 값을 가지고 그 이후의 값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J는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값을 뽑을 수 있을 때까지만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일 때 RJ는 7.13 시그마 값을 갖고 있고요. 양쪽에서의 값을 봐야 하니까 곱하기 2에서 14.26 시그마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일 때 RJ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듀얼 디렉 모델링을 이용한 지터의 산출은 일단 기준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BER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일 때 RJ의 피크 투 피크 값은 14.26 시그마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측정한 DJ 값을 더하면 BER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일 때 토탈 지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키사이트의 지터를 분석하는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스코프를 이용한 지터의 분석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소프트웨어 옵션이 사용되는데요. 먼저 이지짓은 지터의 트렌드, 히스토그램, 그리고 타이밍 측정하는 거고요. 주로 디버깅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지짓 플러스는 지터의 구성 요소의 분해와 그 측정을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특정 BER의 값에 대한 지터 값을 측정과 모델링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시스템의 동작 시간이 길어졌을 때의 지터 값, 다시 말해 이 시스템이 에러가 없이 지속적으로 잘 동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호의 타이밍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짓 컴플리트는 수직 노이즈에 대한 분석과 그 요소의 값을 측정하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마치 수직 노이즈를 지터 분석하는 것처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각각의 측정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짓을 통해 신호를 분석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가 획득한 신호이고요. 그 아래 히스토그램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타임 인터벌 에러를 측정하고 있으니까 히스토그램은 타임 인터벌 에러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 보라색 그래프는 지터 트렌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지터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SC에 대한 측정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냥 지터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PJ 성분의 지터가 예상되고요. 그 PJ 성분의 주파수 성분은 그 아래에 지터 트렌드를 FFT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J의 소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지짓 플러스는 지터의 성분에 따른 각각의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그래프를 통해서 지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듀얼 디렉 모델링을 통한 BER에 따른 지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측정하지 않고도 비트 에러 레이셔가 10-12승 또는 10-15승 등의 특정 기준까지의 값을 빠르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짓 컴플리트는 수평축이 아닌 수직축, 즉 전압 노이즈에 대해서 지터 분석을 하는 것처럼 구성 요소에 따른 노이즈 값을 측정하여 보여줍니다. 이는 지터 분석과 함께 시스템의 노이즈 분석에 대해서 서로 보충해 줍니다. 이상 지터에 대해 기본 개념과 측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지터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지터 분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지터를 분석해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미 지터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개념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